안녕하세요. 자, 12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함수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수 템플릿만 잘 이해를 하시면 클래스 템플릿은 뭐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코드가 이거였었죠.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명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것을 함수 템플릿이라고 읽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템플릿 함수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템플릿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함수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사실 구분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템플릿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전에는 이게 아직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뒤에 게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템플릿은 템플릿인데 함수를 기반으로 구현이 된 템플릿입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의 진짜고 이거는 그냥 얘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템플릿 함수는 함수입니다. 템플릿이 아니에요. 다만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코드 있죠. 얘네들은 템플릿 함수가 아니라 함수 템플릿이 정답입니다. 왜 함수 템플릿이냐? 저도 사실 얘기하면서 계속 헷갈려요. 왜 함수 템플릿이 정답이냐면은, 그거는 제가 템플릿의 원리, 가장 중요한 사실 내용이 됩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둘 이상의 타입에 대해서 템플릿화할 수 있느냐. 자,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템플릿 3-pp라는 예제를 보면은요. 제가 코드를 옮길 때는 별 말이 없죠. 예, 실수 안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가려 드리고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show dat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함수가 아니라 템플릿이라고요. 예, 일단 왜 자꾸 이걸 갖다가 템플릿 함수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건 뒤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그냥 함수 템플릿, 그냥 입에 좀 익혀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템플릿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타입을 갖다가 내가 좀 달리하고 싶다. 물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런 문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읽어보자고요. 타입 네임, 네임이 아니죠. 타입 네임. 그러니까 자료형 T1과 T2에 대해서 아래에 존재하는 함수를 템플릿화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1, T2. 자, 이렇게 T1, T2라고 해가지고 두 타입에 대해서 템플릿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메인 함수에서 show data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로 1과 2를 전달을 하죠. 첫 번째 전달이 인자 1, 따라서 T1은 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전달이 인자 2, 인트죠. 1을 따라서 T2도 이 경우에 인트가 돼요. 근데 3과 2.5를 전달하면 얘는 인트가 되고요. T2는 더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입을 갖다가 어떤 템플릿화가 되는 기준이 되는 타입을 둘 이상으로 늘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된다는 거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왜 제가 템플릿의 디자인적 측면을 갖다가 강조를 안 하냐면요. 우리가 템플릿화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갖다가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자,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네릭이라는 건 일반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즉, 템플릿 보시면은 자료형에 일반화되죠? 특수화된다라는 것은 좀 범위를 좁힌다는 거고, 일반화라는 건 넓힌다라는 거죠. 자료형에 제한을 안 받도록 일반화시켜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템플릿만 사용하면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일반화시키는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쇼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다고 해도 일반화시키는 방법들, 어떤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개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1시간 걸렸다. 이건 아주 뭐 대단한 거죠. 날림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0개 클래스를 디자인하는데 1시간이다. 이거는 좀 뭐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정말 10개 클래스를 1시간 안에 디자인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10개 정도의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클래스나 함수들을 갖다가 제네릭화 시킨다, 얘를 일반화 시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 2시간, 2배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갖다 구현한다 라고 하면은 뭐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을 도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렇게 템플릿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프로그래머마다 어떤 좀 효율적인 측면과 어떤 C++의 어떤 파워풀한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템플릿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있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타입에 대해서 템플릿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 물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단 문법적인 요소에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뭐 좀 다른 얘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템플릿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뭐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자,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 특수화라는 것은 제가 범위를 좁히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제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먼저 보기 앞서서요. 그 전 단계의 예제에 해당이 되는 거를 긁어다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size of라는 함수를 갖다가 템플릿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size of라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함수로 구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어떤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달된 인자의 메모리 공간,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갖다 리턴해주는 함수가 size of 템플릿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요, i가 전달이 되면 t는 int가 되어서 자, 뭐 i의 크기, size of i가 되겠죠. 자,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4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2가 전달이 되면은 뭐 a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얘가 더블이 되는 거죠. 자, 더블이 되니까 8이 뭐 연산되어서 리턴이 될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제가 뭐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이거 다 코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 8, 4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포인터니까 당연히 4바이트죠. 그러니까 4가 출력이 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얘는 우리가 캐릭터형 포인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문자열이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가 인자로 전달이 되었을 때는 자, 포인터 값 4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리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경우에 얘는 제한을 지닙니다. 왜냐면 얘는 무조건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하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이즈 오브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스트링 랭스 함수, strlen이죠. 스트링 len 함수의 호출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트형 데이터나 더블형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하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하고, 만약에 캐릭터형 포인터, 즉,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전달이 되면, 그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스트링 랭스 함수 호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요 경우에 대해서만, 즉, 캐릭터형 포인터가 전달이 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특별히 다른 연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갖다가 반영한 것이 바로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특수화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역시 뭐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하나 더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템플릿, 사이즈 오브 함수 템플릿에 대해서 얘는 특수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좀 기호가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래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는 특수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 자, 사이즈 오브 템플릿 있죠? 자, 이 사이즈 오브 함수 있죠? 근데 이 함수는 사이즈 오브 템플릿에 대해서 특수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 오브 템플릿 함수 호출하면서 뭐 인트형 데이터 전달이 되면은 뭐 t가 그냥 인트가 될 거예요. 캐릭터형 데이터 전달이 되면 t가 캐릭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캐릭터형 포인터가 전달이 되면 자, t가 캐릭터형 포인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캐릭터형 포인터로 변환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대신 호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수 템플릿의 특수화예요. 좀 말이 어려웠나요? 자,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눈여겨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을 갖다가 특수화시킬 경우에 이러한 선언을 한다는 거 그냥 눈여겨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이즈 오브 함수가 템플릿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선언한 템플릿을 특수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수화하고 있냐면, 캐릭터 포인터가 인저로 전달될 때는 얘가 아니라 얘가 실행하게끔 하겠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i가 전달이 될 경우에는 얘가 int로 바뀌어서 실행이 될 거고, 2가 전달이 될 경우에는 얘가 더블이 되어서 실행이 될 거고요. 캐릭터 포인터가 전달이 되니까, 그죠? str은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얘가 실행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얘는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죠? 캐릭터 포인터에 대해서. 따라서 얘가 캐릭터 포인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자, 이게 호출이 되면서 그 캐릭터 포인터가 인자로 전달이 돼, 즉 str이 a로 전달이 되어서 문자의 길이를 계산해서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그래서 특수화된 결과 4와 8이 출력이 되고 문자열의 길이 13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즉 이거는 얘가 실행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 존재하는 특수화된 함수가 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출력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 함수 템플릿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제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클래스 템플릿에 대한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